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아윤회에 대한 16번째 강의로서 전생 개념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은 그냥 비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다 하는 비판과 거기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생 사례 연구에는 어떤 이론적인 잘못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론자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이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검토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1강에서 말씀드렸죠. 이안 스티븐슨의 연구는 이안 스티븐슨이 갈릴레오이거나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만큼 인간 사고와 사물 인식 방식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 극단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양자역학이 탄생할 때하고 너무나 닮은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양자역학을 한번 탄생할 때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발전에 최대로 공헌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이 비판과 도전이 없었다면 양자역학의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 근데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누구나 보호의 말에 동의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아주 혹독한 비판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개념이나 이론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스티븐슨의 전생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연구가 신경과학과 심리학에서 인정받고 새로운 정신과학이 탄생하려면 혹독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스티븐슨의 연구에 가장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은 폴 에드워즈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로서 제가 폴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그리고 폴 에드워즈는 비판할 때 자기 견해도 하지만은 남들이 비판한 사람 것도 모아서 함께 비판하기 때문에 이 폴 에드워즈를 깨트릴 수만 있다면 스티븐슨을 옹호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폴 에드워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계 미국 철학자로서 1967년부터 맥밀란의 8권으로 구성된 철학 백과사전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뉴욕 대학 브루클린 칼리지 및 사회연구를 위한 뉴스쿨에서 강의를 한 사람이니까 쟁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윤회에 대한 강한 비판자로서 이 사람이 쓴 책의 리인카네이션이라는 제목, 크리티컬 이그제미션이죠. 비판적 검토라는 뜻이죠. 이것은 스티븐슨의 연구를 비판한 것으로도 아주 대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 같은 방법 연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론적인 비판입니다. 폴 에드워즈는 최근에 출판한 에세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반대기를 한데 모았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스티븐슨의 사례 연구가 윤회의 증거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부차적인 가정의 증거도 있어야만 한다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요 다음번에는 제가 에드워즈가 한 말을 그대로 그냥 옮겨 썼으니까 읽어볼게요. 이들 반대론이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윤회를 지지하는 사람은 많은 부차적인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열거하겠다. 인간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고 몸을 떠난 순수한 마음이나 미묘한 물질 또는 다른 종류의 어떤 비물질적인 몸으로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그 존재를 계속한다. 비록 그는 두뇌가 없지만 그의 특별한 기술이나 특성과 함께 지상에서 그의 삶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다. 수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순수한 마음 또는 비물리적인 몸은 두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각기관도 갖지 않은 채 다음번의 윤회를 위해 지상에 있는 알맞은 여인을 그의 어머니로 고르고 수정의 순간 이 여인은 자궁에 들어가 한 사람의 성인이 되기 위해 수정체와 결합한다. 물론 죽은 그 사람은 어린이였을 것이고 사실 늙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는 어린이의 지적 능력과 감성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전에 지상에서 살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생 사례를 보면은 전생이 다른 우주라든가 다른 행성에서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주나 행성에 살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기 쉬운 가난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나라에서 사는 여인의 자궁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출생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살던 어떤 다른 별에서 살던,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다른 하늘이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지구로 오는데 하필이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야만 이 전생이
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열간 부차적인 가정은 모든 형태의 윤회에 적용된다. 그러나 스티븐스의 사례에는 윤회의 당사자가 죽은 자로부터 취해온 기억과 기능이 새로 탄생한 사람에게 전이 되는데 그가 어린이날 동안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 후 영혼이 사라진다는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이 때는 전생을 기억하지만 어린이 되면서 잊어먹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스티븐슨의 보고가 윤회의 증거라면 그것은 방금 언급한 부차적인 가정의 증거도 되어야 한다. 이 가정들은 그런데 정말로 황당하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스티븐슨의 보고서가 결점투성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그가 주장한 사실들이 윤회의 개념 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이런 말합니다. 부차적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키엘케고르의 말에 빌자면 우리 지성을 십자가에 매달는 것이다. 우리가 제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믿느냐 이 얘기죠.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폴 에드워드의 이 비판은 결정적인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류를 한번 우리가 엘머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제가 다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들이 조금 어색해 보이더라도 이것은 엘머드가 한 거를 그대로 제가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제 말을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머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븐슨의 주장을 조사해 보기도 전에 에드워드는 두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에 대한 증거가 없고 또 윤회한 삶 사이에 중간 단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아스트라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폴 에드워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에드워드의 에세이는 다른 논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요점은 이 개략적인 반대론에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윤회를 반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폴 에드워드가 말한 이 이론적인 이유로서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에드워드의 주장은 독단적인 유물론에 입각한 순환론이다. 잘못된 거다면 윤회론이 믿을 수 없는 특질 때문에 스티븐스의 주장은 사기, 조작 또는 문화적 구성물이거나 또는 스티븐슨 자신의 망상의 예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엘머드가 에드워드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은 우선 에드워드는 유물론이 옳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유물론이 옳기 때문에 윤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논리적으로 볼 때 스티븐슨이 말하는 주요 사례가 지금 제안한 어떤 결점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스티븐슨이 말하는 주요 사례가 사기나 조작 또는 망상이라면 윤회의 사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유물론에 입각해서 전생 사례를 비판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그건 뭐냐면 유물론이 옳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 사례 연구들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결점이 있다는 것을 증거 서류로 입증할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윤회의 사례들이 속임수나 착각이나 문화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죽음 위에도 살아있다는 것, 즉 인간의 의식이 두뇌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몸이 없어도 한동안 활약하다가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인 사람이 믿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로서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는 것에 해당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는 질문을 답이라고 간주하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엘머드의 반론에 대한 평. 엘머드의 지적이 옳아요. 폴 에드워드는 논점을 진실로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윤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논점인데 문제는 윤회가 있다면 당연히 4, 5세계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폴 에드워드는 뭐라고 하냐면 4, 5세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말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4, 5세계가 없다는 것을 폴 에드워드가 증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몇 번씩 말했습니다만 흰 까마귀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당연히 모든 까마귀는 검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그런데 흰 까마귀가 없다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으니까 흰 까마귀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폴 에드워드와 엘머드의 반론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 생각에 깊이 할 것도 없이 엘머드의 반론이 옳고 폴 에드워드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 재밌는 점은 엘머드가 이 반론을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 윤회에 대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다 폴 에드워드가 말하는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는 거니까 적어도 전생 개념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비판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폴 에드워드가 지적하는데 이것도 이안 윌슨과 윌리엄 롤이
지적한 거를 폴 에드워드가 자기 책에서 인용해서 이안 윌슨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생 사례를 비난하고 있고 윌리엄 롤은 이러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폴 에드워드는 자신이 비판해 크시나마 찰이, 이안 윌슨, 윌리엄 롤의 의견을 빌려서 스티븐슨 연구의 잘못이다고 비난하는데 사실은 스티븐슨 연구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려면 이 네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폴 에드워드, 크시나마 찰이, 이안 윌슨, 윌리엄 롤. 근데 다행히도 폴 에드워드가 자기 책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다 모아서 비판하니까 우리가 스티븐슨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때 폴 에드워드 책 하나하나를 보면은 대개 어떤 이유로 비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완 윌슨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스티븐슨은 속임수를 쓸 동기가 있으면 명백하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내가 속여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완 윌슨이 주장하기를 여러 아이들이 과거성의 높은 캐스트에 속했다고 기억하고 이들은 보다 잘 사는 환경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인도 사례는 그래요. 이완 윌슨이 말하기를 스티븐슨은 결정적인 정보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많은 경우 부모와 아이가 기억한다는 전생의 인물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방법이죠. 윌리엄 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7가지 사례에서만은 전생에 대한 아이들의 진술이 이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기 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7가지 사례에서 아이들은 전생 인물이 살던 그 지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아이들의 전생을 얘기할 때 체험자와 그 말하는 아이와 그 아이의 전생에 해당하는 어떤 사람의 가족 사이에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빼고 나면은 7가지 사례에서만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7가지 사례도 알고 보면은 대개 전생 인물이 살던 그 지리적 또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감각신호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그랬거든요. 감각신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자기가 접하고 관점을 둔 세계의 속성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이 아이가 전생의 인물이 살던 그 지리적 또는 사회적 환경에 살았으니까 전생의 인물이 경험했던 이 얘기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인 거죠. 이 윌리엄 롤의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엘머드가 반론을 합니다. 스티븐슨이 쓴 책 20 Cases Suggest of Reincarnation과 또 언급한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매번의 사례에서 속임수를 피하려는 스티븐슨의 진지한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스티븐슨이 부모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임수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임의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안 윌슨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스티븐슨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윌리엄 롤은 7가지 사례에서만 스티븐슨이나 다른 사람의 윤회의 주장을 조사하기 전에 당사자를 만나 그가 주장하는 바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윌리엄 롤은 이 7가지 사례에서는 속임수와의 개입할 여지가 작다고 보고 스티븐슨이 이 7가지 사례에서는 속임수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였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엘머드가 3가지로서 대답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기죠. 첫째, 만일 스완라타의 사례에서 속임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스티븐슨이 취한 태도가 속임수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스티븐슨이 갖는 전형적인 태도라면 편견형 독자라면 누구나 그렇다면 알 것인데 그러면 단지 7가지 사람에서만 스티븐슨이 속임수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무책임한 말이다. 이 엘머드가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20 Cases Suggest of Reincarnation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스완라타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티븐슨이 얼마만큼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고 조사했는데 그것이 스티븐슨이 갖는 전형적인 태도라면 그리고 그 태도를 편견형 독자라면 누구나 그렇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7가지 사례에서만 스티븐슨이 속임수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무책임한 말이다. 이런 거죠. 그럼 둘째,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속임이 없는 사례가 7개라면 그것으로서 윤회의 사례는 충분할 것이다. 모든 까마귀가 검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흰 까마귀 한 마리만 발견하면 되지 흰 까마귀를 많이 발견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윌리엄 롤은 지금 7가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 확인하기 전에 이미 기록된 사례는 현재까지 전부 24개다. 엘머드가 검토한 바로는 이것이 단지 수집된 사례의 1%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7개보다는 훨씬 많다. 윤회 사례에서 엄격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한 2,400개 정도의 사례가 있다면
그 중에서 1%에 달하는 24개는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에드워드가 지적한 7개 사례는 롤이 말한 것과 같이 과거생의 사람과 지리적이거나 사회적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진 정보는 사회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보면 스티븐슨이 어떤 사례에서도 그 가능성이 입증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스티븐슨 이유는 아주 믿을만해 보이는데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은 적어도 공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락셈이 아버지가 숨겨둔 것을 비센 찬드가 알아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또 배우지 않은 기술을 가져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유감스럽게도 에드워드는 스티븐슨이 말한 사례들에서 이런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공정하게 믿을 만한 거, 의심스러운 거 다 써야 될 텐데 자기가 의심하는 것만 쓰고 믿을 만한 걸 안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머드가 비판하기를 에드워드는 스티븐슨이 말하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은 에드워드는 그레첸으로서의 돌로레스 제2의 사례를 비롯하여 몇 가지 제노크라시가 보여주는 설득력을 간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티븐슨이 주장하는 믿을 만한 사례들은 일부러 뺐다는 얘기입니다. 편견에 의해서. 에드워드가 편견에 가득 차서 스티븐슨의 연구 중에서 비난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올바른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엘머드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엘머드의 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안 윌슨은 어린아이들이 과거생의 높은 캐스트에 속했다고 기억하고 이들은 보다 잘 사는 환경을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망사고라 그러는데 자기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센의 전생인 락셈이 확실히 비센보다 높은 캐스트에 살았고 잘 사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완나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센이나 스완나타가 소망사고로 인해 그런 말을 지어냈는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어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현일씨 맞다고 말할 수 없죠.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자신이 말이 진실이라고 우기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없는데 그래도 확인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은 이런 거죠. 그들의 전생 얘기가 사실이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을 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말을 믿어야죠. 그게 오히려 또 합리적이죠. 비세는 락셈의 아버지가 금을 감춰둔 것을 알아냈고 스완나타는 전생의 남편이 그녀의 돈 1200루피를 가져간 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판명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은 1200루피를 가져간 게 아니고 1000루피를 가져갔다 해서 200루피 차이가 있지만 이건 사실이죠. 그럼 윌리엄 롤이 제기한 문제는 롤이 말한 데 7가지 사례에서만 속임수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면 전생의 사례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엘머디 말인데 그 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강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1차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은 윤회가 진실이냐 착각이냐 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단지 비판자와 옹호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1차 연구자라는 건 누구냐면은 스티븐슨이나 터커 또는 알렉산더 캐넌과 같이 전생에 얘기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의 의미를 판별하는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학자 및 최면술사를 우리가 1차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 또는 원자료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이나 책 및 에세이 등을 2차 자료라고 하는데 2차 자료에는 물론 1차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죠. 폴 에드워드나 엘머드 같이 1차 연구자들이 발표한 2차 자료를 수시로 접하고 필요에 따라서 2차 자료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찬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2차 연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연구자들과 2차 연구자들의 책이나 논문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사람들을 문제에 관심 있는 대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또는 뭐 잘 말한다면 3차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직접 윤회의 사례로 수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고 1차 자료에 접근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1차 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윤회에 관심 있는 대중의 입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뭐냐면은 철학자들은 논리적 사고와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원래 철학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확고한 도구마에 빠지면 다시 말해서 유머론이 옳다 이런 도구마에 빠지면 자신이 거기에 빠진 줄 모르고 폴 에드워드처럼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결 문제의 오류는 뭔지 이해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까마귀 문제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흰 까마귀가 있다고 말했더니
모든 까마귀는 다 검은데 틀렸다 하는 말이 바로 성결 문제 오류죠. 그러니까 이완 윌슨이나 윌리엄 롤이 제기한 문제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윤회의 증거를 뒤엎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생의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금생의 사람이 말할 때 이완 윌슨이나 윌리엄 롤이 제기한 문제 갖고는 뒤집어 엎지 못해요. 윤회의 대안론이나 방법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론적 반론도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윤회의 계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옳으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 옹호자들과 비판자들이 볼 때 비판자들이 비판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옹호자들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까지 윤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찾아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설명할 때 윤회의 개념 없이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윤회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례들을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무아윤회나 영혼의 윤회나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17강에서는 무아윤회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제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